반갑습니다. 저는 마이에이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온라인 게임 개발회사에서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비주얼 C++ MVP로 활동하고 있는 최흥배로가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여러 기회를 통해서 비주얼 C++ 10에 추가된 C++ 공학의 새로운 기능과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때까지 한 것과 조금 다르게 특정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것은 알베르 레퍼런스와 람다에 대해서입니다. 이 두 개를 주제로 잡은 이유는 C++ 공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알베르 레퍼런스와 람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두 개를 꼭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베르 레퍼런스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C++ 98과 03이라는 것은 C++가 표준이 정해진 연도입니다. 98년도에는 처음 정해진 연도고요. 03년도에는 2003년도죠. 이때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좀 표준위원회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추상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 추상화와 효율성을 서로 조합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사라는 것은 이제 작은 오브젝트, 특히 인터타입이나 더블 이런 타입에서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중량급 오브젝트에서는 이 복사라는 것이 성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RVO와 NRVO로 이런 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알베르 레퍼런스는 바로 이런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베르 레퍼런스에서 설명할 때 앞서 제가 불필요한 복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 불필요한 복사에는 C++ STL의 벡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크기가 있고 그 크기를 벗어나서 만약 새로운 것을 삽입을 할 때는 기존에 만들어 놨던 크기의 2배의 크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확보를 할 때 보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새로운 곳에 다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문서를 복사기에 복사를 하는데 복사를 해서 2장을 만들어졌는데 한 장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럴 바에는 아예 복사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알베르 레퍼런스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알베르 레퍼런스는 복사가 아닌 메모리상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베르 레퍼런스를 공부하실 때 가장 제일 처음 나오는 게 move semantics라는 건데요. 이 move semantics는 바로 메모리상의 복사를 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사를 피하고 메모리상 이동을 함으로써 메모리 할당이나 복사, 해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메모리 할당이나 복사, 해제를 줄이니까 당연히 이제 성능은 좋아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알베르 레퍼런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즉 알베르와 엘브르입니다. 이 알베르와 엘브르만 제대로 아신다면 알베르 레퍼런스는 다 마스터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알베르와 엘베르는 C와 C++에서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즉 C 언어에서는 알베르, 엘베르, 즉 그 단어 그대로 시계 우측에 있는 시계 좌측에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만 C++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C++에서는 엘베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실체가 있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뜻하고요. 알베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생성하는 임시 오브젝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엔카운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얘 같은 엘베르죠. 즉 위에서 엔카운터를 선언했지만 그 아래도 계속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0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 0을 선언한 이후로 0은 사라집니다. 즉 임시 객체죠. 그래서 이거는 알베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객체를 제가 정의를 선언을 했는데요. 그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어는 엘베르죠. 이름을 가지고 있고 계속 이 선언 이후에도 계속 생성을 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임시 객체로 이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알베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 함수 같은 경우는 푸 함수의 리턴 값을 보면 0을 주고 있습니다. 0은 임시 객체죠. 이거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스코프를 벗어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에는 알베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알베르와 엘베르만 확실하게 아시면 알베르 레퍼런스는 다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베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임시객체라고 생각하시고요. 엘베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계속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베르 레퍼런스는 말 그대로 즉 알베르 참조죠. 레퍼런스가 참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참조는 C++0x에서는 엘베르 참조라고 부릅니다. 엘베르 참조는 이렇게 %를 하나로 사용하고 알베르 참조는 %두 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int a를 엘베르 참조할 때는 기존의 참조를 사용하듯이 %% 하나를 사용하시고요. 알베르 참조로 사용하실 때는 이 % 두 개를 붙이는 끝납니다. 즉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알베르 레퍼런스가. 다만 그 개념이 조금 쉽지 않다는 게 좀 문제가 되죠. 그럼 코드를 통해서 알베르 참조와 엘베르 참조의 대비에 대한 코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와 같은 경우는 이제 엘베르 참조로 제가 이때까지 많이 보아왔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엘베르 참조에다가 10이라는 알베르를 넣었습니다. 이때는 에러가 납니다. 당연히. 당연하게 이거는 엘베르 참조에다가 알베르를 넣으려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건 드디어 이제 이것이 알베르 참조인데요.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베르 참조는 당연히 알밸류를 참조를 해야 되니까 10은 맞고요. 이렇게. 이 부분은 문제없이 넘어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알베르 참조에다가 엘베르를 넣으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거 같은 이제 앞서 엘베르 참조에다가 알베르를 넣는 것처럼 에러가 납니다. 저 이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알베르 참조는 말 그대로 알베르를 참조하시고요. 엘베르 참조는 그러니까 엘밸류를 참조하신다고 딱 이렇게 큰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무브 세먼틱스라는 이야기를 잠시 꺼냈는데요. 또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이제 무브 세먼틱스는 메모리상의 이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C++0x에서는 클래스 생성자에서 이전과 다르게 두 가지가 새로 생긴 게 있는데요. 바로 무브 생성자와 무브 대입 연산자입니다. 무브 생성자와 무브 대입 연산자의 인자는 알베르 참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실 때 무브 생성자와 무브 대입 연산자를 정의하신다면 무브 세먼틱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브 생성자와 무브 대입 연산자는 암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복사 생성자나 대입 연산자는 암묵적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나 무브 생성자와 무브 대입 연산자는 암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사 생성자는 무브 생성자보다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대입 연산자는 무브 대입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무브 세먼틱스가 들어감으로써 C++9803의 벡터와 C++0x의 벡터가 서로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복사를 했죠. 이제 벡터가 확장을 할 때. 그러나 C++0x에서는 복사가 아닌 메모리상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전보다는 성능 부분에서 훨씬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벡터뿐만 아니라 스트링이나 큐, 리스트, 그 대부분 모든 STL 컨테이너에서는 다 무브 세먼틱스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커스트 인프라는 클래스는 제가 기본 생성자와 복사 생성자, 대입 연산자를 정했는데요. 이까지 이렇게 정의했던 것이 제 C++98과 03에서 이제 클래스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C++0x에서는 이제 클래스 정의가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무브 생성자와 무브 연산자가 생겼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 두 개를 붙여가지고 알베르를 넘기신다고, 알베르 참조를 넘기신다고 딱 정의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사 생성자와 무브 생성자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캐스터 인포의 복사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메모리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메모리 할당을 하고 인자로 들어오는 캐스터 객체를 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브 생성자는 앞서 제가 무브 세먼틱스를 계속 이야기했죠. 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주소 번지 주소를 대입하시고 나서 그 인자 번 캐스터에서는 그러니까 늘 값을 넣어줍니다. 이 늘을 넣어줘야지 이 이후에 인자로 들어온 캐스트에 있는 그 메모리를 파괴를 하지 않게 되죠. 만약에
늘을 대입하지 않으시면 이 이후에 이 캐스트에 대한 데이터가 다 날아가면서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또 대입 연산자와 무브 연산자를 비교해보면 앞서 복사 생성자와 무브 생성자를 비교했듯이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브 연산자 같은 경우는 카피가 아닌 앞서 무브 생성자처럼 메모리상의 주소를 이동하고 대입을 해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NPC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NPC라는 클래스에다가 기존에 만든 생성자들과 무브 생성자와 무브 연산자도 같이 대입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NPC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알베르죠. 이렇게 얘는 임시 객체니까 이 다음 행에서는 사라지는 거죠. 이 객체는. 그래서 무브 생성자가 호출되었고요. 두 번째는 얘는 복사 생성자가 당연히 생성됐죠. 이건 엘베르니까요. NPC2가 엘베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또 대입 연산자가 실행됐고요. 그리고 그 NPC6 같은 경우는 또 NPC를 제가 NPC12번을 만들 때 또 임시 객체를 넣기 때문에 알베르를 넣기 때문에 무브 생성자가 호출되었습니다. 즉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무브 생성자와 무브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베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 0X 라이브러리 중에 무브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무브라는 것은 알베르 참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즉, 알베르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무브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내용을 보면 알베르로 타입캐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브가 아닌 다른 스태틱 캐스트로 캐스팅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무브 함수를 사용해서 아주 깔끔하고 쉽게 타입캐스팅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무브 사용한 예를 앞서 제가 소개했던 예제에서 이미 무브 잠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게서 제가 한번 썼죠. 이거 같은 경우는 무브 같은 경우에는 보면 무브 대입 연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던 이유가 앞서 이야기했던 제가 무브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러면 NPC7은 원래는 이건 엘베르입니다. 이거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 엘베르를 무브로 사용하여 타입캐스팅을 해가지고 알베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브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되었습니다. 무브 구인 예를 보면 이렇게 다 타입캐스터로 끝나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뭔가. 그래서 무브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엘베르를 알베르로 타입캐스팅 해준다. 딱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브를 사용하실 때는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즉, 엘베르가 무브를 사용하면서 알베르가 되는데, 이때 그러면 알베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임시 객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무브를 사용한 이후에 그 객체는 보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코드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NPC7 같은 거는 엘베르죠. 이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무브를 사용해서 이제 이 이후에 알베르가 됐는데, 그러면 이 NPC7에는 앞서 무브 생성자 같은 경우 이렇게 인자로 받은 객체에다가 메모리 주소를 늘 객체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NPC7이란 객체는 이 이후에는 이 값을 보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지 않으시면 이거 생각지도 않은 또 버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NPC7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쓰레기 값이 들어갈 수가 있죠. 벡터도 그러니까 std 무브를 사용했을 때 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벡터 두 개를 써내는데요. 그러니까 v1을 v2에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할 때 무브 대입 연산자가 호출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브를 호출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v2에는 이렇게 개수 두 개가 나왔죠. 사이즈 개수가. 제가 v1 두 개를 넣었으니까요. 그러나 v1은 무브를 한 이후부터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무브를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무브를 사용해가지고 알베르를 바꾸고 있을 때는 그 이후에 그 변수는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베르 참조는 또 함수 오버로드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코드에
코드 보시면 제가 이제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차이는 이제 타입이 다르죠. 한 놈은 L밸류 참조로 사용했고 한 놈은 R밸류 참조로 사용했고, 그래서 L밸류가 R밸류를 넣으면 이렇게 결과를 보면 서로 다른 참조를 호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R밸류 참조는 R밸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R밸류 참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뭐 R밸류 참조도 R밸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즉 참조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참조라는 거는 그것이 임시객체가 아니죠. 계속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스코프를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는. 그래서 R밸류 참조는 R밸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L밸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앞서 이제 넣은 코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건데요. 이제 R밸류 참조에다가 L밸류 당연히 L이죠, 이거. 그 두 번째는 또 R밸류 참조인데 이때는 무브를 사용했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브를 사용하면 R밸류를 만들 수 있죠. 당연히 오케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R밸류 참조에다가 위에서 만든 R밸류 참조를 넣는데요. 이때는 에러가 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R밸류 참조는 R밸류가 아니고 L밸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R밸류 참조에다가 L밸류를 넣을 수는 없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R밸류 참조는 R밸류를 초기화해야 됩니다. 당연히 참조는 원래 초기화를 해야 되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앞서 또 설명했지만 이제 R밸류 참조는 R밸류가 아니고 L밸류고, 그래서 R밸류 참조는 이제 R밸류 참조는 R밸류 참조로서는 초기화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R밸류 레퍼런스를 이야기할 때 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게,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무브 세븐티스고요. 또 하나 남은 이제 퍼펙트 포워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퍼펙트 포워딩은 주로 템플릿의 인자 추론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템플릿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인자 추론에 의해서 타입이 R밸류 참조인데 이제 L밸류 참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L밸류가 R밸류를 참조되면 R밸류에 의해서 그것은 뭐 무브 생성자나 무브 대입 생성자를 거친 이후에 그 값을 보정할 수가 없게 되죠. 이래서 템플릿은 나는 이제 L밸류를 넣어가지고 그것이 L밸류로 처리되기를 바라는데, 그 템플릿 프로그램에서 함수 호출과 호출을 거치면서 어느 안쪽에 있는 함수에서 그것을 R밸류로서 인자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필요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L밸류는 L밸류 참조로, R밸류는 R밸류 참조로가 돼야지 버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포워드라는 함수를 제공하는데요. 이 포워드라는 것도 앞서 설명한 무브와 똑같이 타입캐스팅을 하는 건데요. 이 포워드를 거치면 L밸류는 L밸류로만 되고요. 그리고 R밸류는 R밸류로만 캐스팅이 됩니다. 템플릿 프로그램에서 이제 인자 추론에서 이제 퍼펙트 포워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포워드라는 함수는 메타 템플릿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유용합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R밸류 참조와 L밸류 참조로 두 개는 함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L밸류를 넣은 거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L밸류 참조가 나오는 게 맞죠, 결과가. 두 번째는 이거는 R밸류입니다. 이거는 임시객체죠. 그때 이것도 L밸류를 놓습니다, 이게.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우수순위에서 L밸류 참조가 R밸류보다 우수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프로그램에서 인자 처리에 의해서 이게 L밸류 참조가 무슨 우선순위를 가져가지고 분명히 R밸류를 인자로 넣었는데도 L밸류가 호출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것을 R밸류 참조로 호출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무브를 사용하면 되겠죠. 무브를 사용하면 L밸류를 R밸류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이렇게 이 풀라는 템플릿 함수에서 그 무브를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앞서 코드가 똑같은데요. 이 결과를 보면 지금 R밸류 두 개 다 호출되는데요. 이 함수가 호출되었는데요. 근데 이것도 코드도 문제 있죠. 이 부분은 잘 호출된 거죠. R밸류가 R밸류 참조로 전달되기로. 근데 이 앞에 이 부분은 분명히 L밸류인데 R밸류가 참조됐죠. 만약에 R밸류로 참조돼가지고 또 어떤 안에서
지금 제 같은 이 코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함수 문자 출력했지만 이 알베르로 그 무브 생성자나 무브 연산자를 사용해 가지고 값을 보정하기 없게 되면 이 풀을 그친 이후에 이 x의 값은 알 수가 없는 값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브를 사용하는 함수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앞의 문제와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방금 제가 설명한 포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포워드를 사용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엘베르는 엘베르로 탑캐스팅해주고 알베르는 알베르로 탑캐스팅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결과를 보면 딱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엘베르로 넘겼을 때는 엘베르 참조가 호출됐고요. 이 함수가 호출되었고요. 그리고 알베르를 넘길 때는 알베르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보면 포워드도 앞서 제가 타입캐스팅 했는데요. 타입캐스팅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Q&A를 보면 무브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값이 와가지고 그게 엘베르냐 알베르냐 참조해가지고 그 올바르게 알베르는 알베르를 만들고 엘베르는 엘베르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알베르 레퍼런스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는데요. 알베르 레퍼런스 이제 기억하실 거는 알베르 레퍼런스는 알베르로 초기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알베르는 임시격체입니다. 그리고 알베르 레퍼런스는 알베르가 아닙니다. 이때는 이건 엘베르가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무브 생성자와 무브 연산자라는 게 생겼고요. 이것이 의해서 복사가 아닌 메모상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엘베르가 알베르보다 웃음소리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의 엘베르 값을 알베르 참조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무브 함수를 사용해서 타입캐스팅을 하시면 되고요. 또 때로는 메타 템플릿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값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엘베르는 엘베르로 전달되고 알베르는 알베르로 전달되기를 원하실 때는 포워드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알베르 레퍼런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알게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람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람다는 이제 람다 함수 또는 무명 함수라고 부르고 하는데요. 이 람다 함수의 특징은 함수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람다 함수가 뭐 특이한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함수 오브젝트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알베르 레퍼런스는 이제 C++의 이제 성능적인 부분을 개선했다고 보면 이 람다는 표현력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람다를 사용하면 그 기존의 STL에 있는 알고리즘을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뒤에서 한번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격에서는 람다는 특별한 타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디클레어 타입이나 사이즈 오브셋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람다의 가장 간단한 정의비 사용인데요. 이것이 가장 간단한 정의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장 간단한 사용 방법이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이것만 정의하고 이것만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것만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이 안에 저희가 필요한 것을 구현해 넣어야 되겠죠. 람다 인부분, 먼저 이 부분이 람다 캡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 람다 함수에 보낼 인수를 정의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즉 함수의 본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람다 함수를 호출하겠다. 그는 그것을 뜻하고요. 앞서 소개를 드릴 때는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람다를 아주 간단하게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람다를 아주 간단하게 지금 사용한 M이다. 이렇게 이제 캡처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어떻게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건지. 그리고 이렇게 호출하게 뒤에 선언을 했습니다. 보통 앞서 이런 식으로 이제 람다를 사용하지는 않겠죠. 이거는 전혀 거의 무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앞서 여러 세미나를 거쳐서 제가 오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오토를 람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람다를 이제 먼저 정의를 하셔가지고 그 람다를 오토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 오토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 꼭 함수 사용하는 건 똑같죠. 이렇게 함수 사용하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람다 같은 거 사용할 때 보면 오토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적잖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람다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넘기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보여드린 건 똑같고요. 람다 하나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 오토의 값이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라는 메타 템플릿에서 이 람다를 넣었고요. 그럼 요 안에서는 이렇게 이 함수 객체이기 때문에 그냥 또 그냥 앞서 이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람다는 이제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만 좋다면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코드는 람다를 가장 간단하게 선언하내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소개했듯이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이 중앙에 원래 인자 넣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람다 함수는 인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람다를 실제 사용한 예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람다는 변수에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람다 같은 경우는 아까 규격에서 특별한 타입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다만 그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오토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토가 자동으로 컴파일 타임 때 타입을 잡아주죠. 그래서 이렇게 오토에 대입한 이후에 그것을 일반 즉 함수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람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람다 함수를 또 다른 함수에 인자로 또 넘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라는 템플릿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쪽에는 이제 펑션 하나를 이제 인자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인에서 또 람다 하나를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에 넣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그러니까 람다가 또 람다 그 자체로만 또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메타 템플릿과 또 결합시키면 다양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드디어 이제 람다에 인수를 넘기는 걸 보겠습니다. 이 람다 같은 경우는 이제 int n을 인자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n을 출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용할 때 333, 7717을 넣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람다 함수는 반환값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했던 거는 다 반환값 함수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턴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보이드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리턴을 넣으면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냥 어떤 이 리턴 값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제가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3.14 같은 경우는 W에 가깝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가 W로 나오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추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인자값에 보면 플러스를 제가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를 넘기고 있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아 이거는 플러스로 리턴을 한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컴파일에서.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이제 FM적인 방법인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는 플러 타입으로 반환하겠다 이렇게 정하면 앞서 소개했던 3.14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는 더블로 반환됐던 것들이 이렇게 플러스로 명시적으로 플러시 타입이라고 지정해 놨기 때문에 플러스로 반환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컴파일하는 결과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컴파일에 보면 그러니까 더블 같은 경우가 더블을 놓았던 게 이거 펑션이 더블이죠. 이거 원래 리턴에서 그걸 진짜 플러스 놓으니까 이게 행을 벗어났다 에러가 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더블인데 제가 명시적으로 지금 플러스로 넘긴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워닝이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또 설명해 캡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캡처라는 것은 람다를 정의한 스쿠프 내에 있는 변수를 람다 내부에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모든 변수를 참조로 캡처할 때는 이렇게 앰퍼센트 하나만 사용하고요. 특정 변수만 참조할 때는 그 변수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참조뿐만 아닌 복사로도 캡처할 수 있습니다. 복사는 이렇게 하시고 또 앞서 그냥 특정 변수만 복사를 할 때는 그냥 그 변수 이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코드는 이제 참조로 캡처라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람다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x에다 100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람다 내부에서는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고 그리고 x 200을 넣었고요. 그 람다가 끝난 이후에 또 이제 그 x를 찍어보면 결과가 보시면 나오겠지만 제일 처음에 100 맞죠? 이게 100 찍혀 나왔죠. 이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서 x를 200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 람다를 벗어났는데도 이 x를 참조로 캡처했기 때문에 참조라는 건 값이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이 생명이. 그래서 200이 그대로 찍혀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복사로 캡처하는 걸 보여주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복사로 참조하겠습니다. 복사로 참조했기 때문에 쓰는 건 상관없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이 부분에 에러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아니고 앞에 부분은 이제 참조로 캡처를 했기 때문에 이게 x에 200을 넣을 수 있는데 이 복사로 참조했기 때문에 x에 200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나는데요. 근데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뭐 또 다 참조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x도 200이 안 넘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경우에는 복사로 캡처했는데 이 복사 값을 꼭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뮤트블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람다를 정의하는 거 앞에다가 뮤트블 넣으시면 이렇게 x에 200을 넣어도 에러가 없이 다 실행이 됩니다. 다만 그 대신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복사로 x를 복사로 캡처했기 때문에 x를 200으로 바꿔도 그대로 람다를 정의하기 위해 100으로 써내는 그 값이 그대로 찍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캡처에는 또 디폴트 캡처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코드는 어떤 의미냐면 N3, N3, N4, N5는 참조하고 N1과 N2는 복사로 캡처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N1과 N2는 참조를 캡처하고 나머지 N3, N4, N5는 복사로 캡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같은 에러가 발생한대요. 이유는 자, 똑같은 변수를 두 번 캡처를 했기 때문이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에러가 나는데요. 이걸 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참조를 하겠다 했는데 또 N1을 또 참조를 하겠다니까 두 번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이 같은 것도 위에 똑같은 경우인데요. 모든 변수를 다 복사로 캡처하겠다 했는데 또 N1을 또 복사로 캡처하겠다니까 또 중복 정의해가지고 또 에러가 납니다. 클래스에서도 람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의 멤버 함수에서 이제 람다를 사용하는데요. 이 람다 함수는 그 클래스의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 프라이빗의 즉 모든 멤버에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람다가 클래스에서는 프렌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람다에서 클래스 멤버를 호출할 때는 디스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지금 이걸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제가 npc라는 이제 클래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change hp 안에 보면 하나는 참조를 캡처 받아서 람다를 사용했고요. 또 하나는 복사를 받아서 람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메인에서 사용한 경우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찍을 때는 0을 초기에 0이 나왔고요. 두 번째 HP와는 제가 10으로 바꿔서 10 찍혔고 또 change HP2 하면 20이 나왔고 이렇게. 즉 이 코드가 문제없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 하나 더 좀 이제 생각하셔야 좀 이게 약간 다른 게 아닌데요. 분명히 이렇게 이분은 복사로 참조죠. 복사로 참조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캡처한 변수에다가 변수를 바꿀 수가 없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디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미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 메모리 주소에 있는 값을 바꾸기 때문에 이것은 에러도 안 나고 이렇게 값도 바뀌게 놓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멤버 내에서 람다를 사용할 때 클래스의 멤버를 이제 멤버 같은 경우는 복사로 캡처를 해도 값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람다를 반환하는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펑션, 그 STL에 있는 펑션이라는 오브젝트를 제가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F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값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메인에서 보면 이것을 이제 또 오토에 넣어가지고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도 이제 좀 중요하게 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제가 복사로 캡처했죠.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게 앞서 이제 제가 스트링을 람다에 사용했는데 이걸 만약 제가 참조로 만약 캡처했으면 이 F를 벗어나면서부터 그 참조로 캡처하면 이 스코프를 벗어나니까 이 스트링은 객체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사로 이제 캡처를 해야지 이 스코프가 벗어나도 안전하기 때문에 복사로 캡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STL 알고리즘에서 람다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여러 가지 이제 람다 사용하는 경우를 보여줬는데 가장 이제 가장 이제 팽이하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즉 STL 알고리즘에서 람다를 아마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이제 포이치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벡터를 넘겨가지고 이제 안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인자에 예전 같은 경우는 펑트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펑트를 넣지 않고 이렇게 람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람다는 함수 객체라고, 펑트라고요. 보면 이게 예전에 저희가 만약 람다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 펑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또 그 정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귀찮아서 때로는 이제 저희가 STL 알고리즘을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람다를 사용하면 이렇게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STL 알고리즘을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제가 알베르 레퍼런스와 람다에 대한 설명이 끝났는데요. 제 설명이 제가 좀 이렇게 매끄럽게 하지 못해가지고 좀 이해하시는 조금 힘들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PT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알베르 레퍼런스나 람다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알베르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알베르와 엘베르 이 두 개만 아시면 그다 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람다 같은 경우는 람다가 함수 객체라는 것만 딱 꼭 기억하고 계시면 또 람다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베르 레퍼런스와 이제 람다를 공부할 때 주로 참고한 사이트가 이쪽 사이트인데요. 뭐 제 설명이 혹시 좀 부족하시다면 이 사이트 제가 참고 올려놓은 사이트에 가서 또 글을 보시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제가 좀 이제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번 이제 3월 18일 날 미국 피츠버그에서 C++ 표준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드디어 EA에서 C++ 표준의 FCD가 결정되었는데요. 즉 FCD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이제 고정을 하겠다는 뜻이군요. 현재까지 드래프트 놓은 모든 안들을. 그래서 2011년쯤에는 이제 표준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앞서 계속 이제 C++ 표준을 C++ 공획사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이름이 아마 이제 C++ 11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2011년에는 끝나겠다는 거죠. 현재 이 피츠버그 회의에서 이제 결정된 사안들이 아직 정확하게는 다 알려지지 않았는데, 정해진 사용들이 나오면 즉시 제 블로그에 올려서 다른 분들도 알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